커피 이야기, 비엔나 커피. 커피에 우유를 넣은 최초의 실험. 인생의 쓴맛을 지우고 싶을 때 우리는 흔히 달콤한 걸 찾죠. 하지만 1683년 빈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쓴맛을 없애지 말고 그 위에 부드러움을 얹자.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라떼와 카푸치노의 시작, 비엔나 커피에 담긴 위로의 철학을 지금 시작합니다. 비엔나 커피, 쓴맛을 처음으로 껴안은 커피. 1683년 오스만 제국의 빈 포위가 끝난 뒤 도시에는 낯선 향의 씨앗들이 남았습니다. 바로 커피였습니다. 당시 유럽인들에게 커피는 솔직히 말해 너무 쓰고 너무 거칠고 너무 낯선 맛이었습니다. 술처럼 강했고 차처럼 부드럽지도 않았죠. 그래서 빈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걸 그냥 마시지 말고 누그러뜨리자. 그때 처음 등장한 방식이 바로 쓴 커피에 우유와 크림을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쓴맛을 없애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쓴맛을 가리려 하지 않고 그 위에 부드러움을 얻는 방식을 택한 거죠. 커피의 본질을 지우는 대신 새로운 층을 더해 공존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단순한 선택은 시간이 지나며 하나의 문화가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카페라테와 카푸치노의 원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비엔나 커피는 하나의 메뉴가 아니라 하나의 방식입니다. 쓴맛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쓴맛을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려는 문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떤 원두를 쓸까? 전통적인 비엔나 스타일의 커피는 화려한 향미보다는 깊이 있는 구조를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대체로 다크 로스트를 기본으로 하고 브라질 원두를 베이스로 한 블렌딩이 사용되며 향의 성격은 초콜릿, 견과류, 스모키한 노트처럼 묵직하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형성됩니다. 산미는 낮고 바디감은 두텁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해요. 우유와 크림이 더해지는 순간 커피의 산미는 가장 먼저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대신 고소함, 쌉싸름함, 그리고 입안을 채우는 무게감만이 끝까지 남아요. 그래서 비엔나 커피에 어울리는 원두는 향이 섬세한 타입이 아니라 구조가 단단한 타입입니다. 이 전통은 자연스럽게 원두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브라질 내추럴처럼 고소함과 단맛이 안정적인 원두, 콜롬비아 풀바디 타입처럼 중심이 단단한 원두, 그리고 전체적으로 무게감을 살린 다크 로스트 블렌드가 비엔나 스타일에 잘 어울려요. 비엔나 커피는 향미 스펙트럼을 펼쳐 보이는 커피가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감, 즉 입안에 남는 무게와 밀도예요. 가벼운 향이 아니라 오래 머무는 감각을 남기는 커피. 그게 비엔나 커피가 가진 본질입니다. 어떻게 만드는가? 나라별로 레시피는 조금씩 다르지만 비엔나 커피가 지닌 구조는 놀라울 만큼 공통적입니다. 형식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어요. 진한 커피를 바탕으로 하고 그 위에 우유나 크림이 더해지며 가장 위에는 거품이나 생크림이 얹히죠. 때로는 초콜릿 파우더나 코코아, 시나몬이 장식처럼 더해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선택의 영역입니다. 이 음료의 핵심은 비율이 아니에요. 비엔나 커피는 모든 재료를 섞어 하나의 맛으로 만드는 음료가 아니라 층을 쌓아 구조를 만드는 음료예요. 아래에는 쓴 커피가 있고 그 위에는 부드러운 우유가 놓이며 가장 위에는 가벼운 크림이 얹힙니다. 그래서 비엔나 커피의 맛은 한 번에 오지 않아요. 아래서부터 위로 단계적으로 이동합니다. 쓴맛이 먼저 닿고 고소함이 이어지며 달콤함이 올라오고 마지막에 부드러움이 남습니다. 비엔나 커피는 하나의 맛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입니다. 마시는 행위가 아니라 경험에 가까운 구조를 가진 커피죠. 빈의 카페 문화. 빈에서는 예전 카페 문화가 대화의 공간이 아니라 사색의 공간이었습니다. 신문을 펼쳐놓고 하루 종일 커피 한 잔으로 시간을 보내는 문화죠. 그래서 비엔나 커피는 빨리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오래 머무는 음료였습니다. 쓴 커피를 바로 삼키지 않고 부드러운 크림을 천천히 섞으며 시간을 늘리는 커피. 속도를 늦추기 위해 만들어진 커피였던 셈이죠. 왜 나라별로 다를까? 비엔나 커피는 특정한 브랜드나 고정된 레시피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메뉴가 아니라 하나의 개념에 가까워요. 그래서 나라가 바뀌면 형태도 달라지죠. 오스트리아에서는 크림 중심의 구조로 발전했고 독일에서는 초콜릿 토핑이 더해진 방식으로 변형되었으며 프랑스에서는 우유 중심의 부드러운 스타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카페라테 구조를 기반으로 한 현대적인 변형 형태로 재해석되었어요. 겉모습과 조리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긴 철학은 같습니다. 어느 나라의 방식이든 공통점은 하나예요. 쓴 커피를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 쓴맛을 없애려 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품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쓴맛 위에 부드러움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준 커피. 여러분은 인생의 쓴맛이 찾아왔을 때 어떤 부드러움으로 그것을 덮어내시나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커피와 함께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커피 한 잔의 이야기가 따뜻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깊고 맛있는 커피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